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제 임대차 3법 또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좀 중심으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분점을 내고 지금 운영하는 상가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람까지 구해놓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뭐 전대라고 봐야 되나요? 전세업자가 다시 전세를 놓은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양도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양도라고 하고요. 전대는 이제 임차인이 별도의 전차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본인이 월세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월세를 계속 주고요. 그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구한 임차인은 원래 있던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구조가 전대차가 되고요. 이 사례는 이제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양도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넘긴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은 임대인께서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게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가능하죠. 근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네.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목적물 뭐 상가든 전대차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이와 같은 사례라면 저 같았으면 뭐 임차인에게 얘기를 듣고 이 가게가 비어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제 영업을 하러 갈 것이니 이 가게를 뭐 임대해라. 그랬으면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그럼 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들끼리는 이제 계약서를 쓰지는 않고 얘기를 해서 이제 조율을 했겠죠.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자기 건물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뭐 사용대차나 그런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은 뭐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입점에 있던 그 임차인이 임차인을 데려다 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임대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들이 동의를 해주는데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딱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진행할 때는 먼저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런 조율을 하고 일을 진행한 다음에 임대인과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마 내가 주인인데 얘기도 안 하고 임차인들끼리 계속 임차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번거로워하나? 어쨌든 뭐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 특이한 경우는 장사를 뭐 가게 세를 아예 안 줄 거 아니면 말이죠. 계속 장사를 세를 줘야 될 상황이라면 누가 와서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군요. 그러면 네. 가게 이제 세 낼 때는 이런 네. 상황들을 좀 확인하시고 미리 네. 양도나 전대차를 하시려면은 미리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네. 아니면 뭐 임대인이 좋아하시는 뭐 고급 술을 뭐 사서 뭐 미리 작업을 하시든지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임대인의 권한을 이분 해놨으니까. 같은 경우는 벌써 사람까지 구해놓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분전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도 끝까지 임대인이 안 해주면 못하죠. 그럼 양쪽 다 운영해야죠.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그럼 이 손해 상당히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봤을 것 같은데요. 손해를 아직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네. 손해를 크게 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설을 똑같은 업종을 하니까 지금 이제 분점을 내고 한쪽만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양쪽을 다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 네. 임차인이 손해가 많이 생기겠죠. 아주 그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런 경우 네. 이제 가게에 세일을 얻어야 할 경우 처음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좀 주의를 주신다면? 뭐 양도나 전대가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닌데요. 네. 양도나 전대, 그러니까 이제 양도나 전대를 할 때 뭐 당연하죠. 임대인의 권한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이 임대인의 그야말로 의사에 따라 정해놨기 때문에 양도나 네. 전대차를 한다. 임대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계약서도 예, 그렇죠, 임대인하고 그렇죠.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와 세입자 간에 동의는 했어도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써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하고 그렇죠. 예, 임대인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도 바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땅 문제라든가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 모두 좋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2달치 밀린 상태라고요.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라는 사례입니다. 네, 상가는 2달치 갖고 안 되고요. 네. 3달치는 밀려야 됩니다. 꼭 3달치라고 해서 연속할 필요는 없고요. 네. 뭐 한 2달 밀렸다가 또 2달 잘 내다가 한 달 밀리면 3달 밀린 거죠. 네. 그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달 밀리면. 네, 3달입니다. 주택은 2달입니다. 월세를 낸다고 전제했을 때요. 예. 법에는 이제 월세 뭐 3달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3기, 2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혹 이제 대부분 월세지만 간혹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대부분 이제 월세일 테니까 2달, 3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 살면서 돈을 잘 안 낸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살아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럴 경우 그러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안 내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2달 그렇죠. 안 내면? 이제 뭐 불편한 이유가 그 뭐 아파트든 상가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자체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데요. 그냥 이제 마음이 변해서 뭐 조금 내가 장사를 하는데 업종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월세를 연체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다만 이제 월세를 연체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역시 임대인의 권한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보증금이 만약에 충분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 좀 어려운 상가다. 주택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안 할 수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뭐
두 번 밀리면 자동 이제 주택은 두 번이고요. 계약서가 해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자동은 아니고 네,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죠.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해서 내보낼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이 많으면 그죠? 그럼 그건 임대인 결정 사항이네요. 그렇죠. 임차인은 뭐 아무런 결정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영업 제한.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저 유리분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유리분이요. 네. 예, 저는 넷째 막내 사위 되는 사람인데요. 넷째 막내 사위, 네. 예, 처가의 장인 장모가 살아 생전에 네. 시집간 딸들한테 오래전에 시집갔으니 남겨준 게 없으니까 딸들한테 1억씩 준다고 이제 구두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인 장모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이요. 예. 근데 우리 큰 처남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딸들을 그런가 하고 지냈는데 네. 제일 큰 딸 되는 우리 처형 되는 사람이죠. 그분이 준다 그랬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딸들은 뭐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또 뭐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큰 딸 되시는 분은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다른 딸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다른 딸들도 다 각자 소송을 해야 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일단 소송은 그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사람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5년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법은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아니고 그 특정 자녀들이 누군가가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사실 장인 장모 중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이내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근데 지금 5년이면 이 소송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것을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인 장모가 1억씩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믿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말씀도 제가 적었는데 이게 이제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언은 5가지 아주 엄격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남기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서류라든가 보통 이거 안 하시거든요. 녹취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근데 그거는 우리 큰 처남이나 딸들이나 돌아가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은 다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면 그 말씀하시는 사실이 맞겠죠. 그런데 여전히 유언의 방식에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큰 처남이 지금 뭐 준다 안 준다 하고서 뭐 준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말로 하는 것은 이제 뭘 준다는 것은 이제 징여라고 하는데요. 말로 하는 것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법에. 지금 유언 방식도 좀 맞지 않고 준다고 했다가 어제 준다고 했다가 오늘 안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거든요.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문서로 썼다 만약에 그러면은 번복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5년째인데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기간 안에 소송을 해야 그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은 꼭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송 실무를 하다 보면 돌아가시고 1년 안에는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년 안에 소송 제기가 들어가야죠.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많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송을 해도요? 문서로 받아 놓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녹음하셔도 이건 안 되고
증여라고 하거든요. 이게 공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는 매매라고 하고 그죠? 그냥 주는 것은 증여라고 하거든요. 증여는 문서로 받으셔야 돼요. 변호사님 저는 꼭 받으려고 욕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유류분 제도의 성격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전혀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지금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법에는 특정 형제 자매가 원래 받아야 될 목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호주 이민 가서 그죠? 그 뭐 돌아가는 내막도 모르고 간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체도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그런 경우는 뭐 7년이 지나도 내가 뭐 6개월 전에 알았으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 좀 일찍 그래서 수송을 했으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사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세를 상가는 3달, 주택은 2달 안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라는 사례까지 들었고요. 간혹 그럼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후 또는 임대차 해지를 전제로 명도 소송까지 한 다음에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내는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과거에 밀렸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여전히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뭐 임대인하고 뭐 잘 얘기가 돼서 임대인이 이제 뭐 계약 해지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진행됩니다. 근데 간혹 이거를 저희가 소송하다 보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임 연체한 것을 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일단 밀리고 나면 그렇죠. 네. 임차인의 권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지 통지가 뭐 문서든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정확하게 이제 왔을 때의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그 다음에 월세를 낸다고 해서 임대차 해지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명도 소송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장사를 할 경우에는 빨리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례는 상가 임대가 잘 나가지도 않고 상가를 건축해서 서둘러 임차인을 구하느라 주변보다 적게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했는데 2년 지나고 보니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상대 가격에 비해서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가능한지요? 네,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보증금이나 월세나 뭐 세금도 올라가고 공과금 뭐 요즘 좀 인플레이션 시대니까요. 종전에 계약한 게 이제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사례는 좀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번 이미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린 다음에 1년 이내에는 못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 제한도 있습니다. 월세나 원래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리되 그렇죠. 5%. 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올리더라도 5만 원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럼 한 번 올리면 몇 년까지? 1년은 지나야 되죠.
1년을. 그렇죠. 1년 단위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은 1년 단위로 5%씩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 월세를 올리게 되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같이 올릴 수 있는가요? 같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같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이게 제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원래 2년 지나면 5%. 기간의 문제이고요. 예. 지금 그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은 예전부터 있었던 규정이고요. 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례는 타 상가에 비해서 좀 저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타 상가보다 좀 비싼 경우에도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올린다고 해서 그럼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올라가는 것인데 네.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협의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일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협의가 정말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송에서는 어떤 걸 정하냐면 그 법원에서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네. 그 뭐 업종이든 면적이든 위치든 해서 그 주변 같은 동종 업종 해가지고 임대료가 뭐 낮은지 높은지 네. 그런 걸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공정성을 위해서 재판부에서 정합니다. 그럼 그 임차인이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 보통은 임대인이 소송을 하겠죠. 임대인이. 높여달라는. 네. 네. 그러면은 보증금도 5%, 그렇죠. 월세도 5% 한도 내에서 올리되. 네, 그걸 가능하죠. 네.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또 그 5% 내에서?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년 단위로 5% 올린다? 그러면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다음에는 소송해도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상권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5% 그렇죠.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드물게는 있기는 합니다. 이제 몇 년치 안 올렸다가 이제 올려달라고 하다가 계속 다툼이 이뤄지다가 한 2, 3년 지나서 한번 하는 경우들은 있죠. 좀 오래 지났을 때.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상가를 임대하고 4년째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이 이제 직접 상가에게 장사를 하겠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년 점포 운영하셨네요. 임대하고.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아마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상가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사례들이 그렇죠. 주변에 잘 그런데 이제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비워달라고 할 때는 안 비워줘도 됩니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10년까지 갱신하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10년까지인가요? 주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택은 내가 직접 들어와서 살겠소라고 하면 예외 규정을 해서 2년 살았는데 뭐 한번 갱신해서 4년까지 살고 싶다. 그런데 갱신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본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그렇죠. 사는 경우에는. 주택은 가능한데 상가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안 비워줘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10년까지. 다만 이제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임대차 계약이 이제 정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올해 12월 말일까지 2년 해가지고 12월 말일이면 2년이 찬다. 그러면 6개월 전 그러니까 7월 말일부터 11월 말일 사이에는 임대인한테 내가 이 상가를 계속 쓰겠습니다라는 갱신한다는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 게 말씀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녹음도 없고 문자나 뭐 좀 카카오톡 뭐 내용 증명으로 예전에 많이 보내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면 이거 정말로 말씀을 했다는 계약갱신 통지를 했다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증명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정말로 그 상가를 임대인이 정말 뭐 직접 쓰고 장사를 내가 직접 하면 더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